네, 오늘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요새 뭐 너무 많은 활약을 하시고 제 주변에도 뭐 교수님 팬이 너무 많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길에서 뭐 다 알아보시죠. 전보다 조금 더 알아보시죠. 그렇죠. 네, 지나가면 거의 뭐 이거 이동 못 하신다고 제가. 그런 들었어요. 궤도님도 좀 많이 알아보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뜨문뜨문. 네. 근데 저는 뭐 다가오진 않고요. 그냥 놀라고 지나가세요. 놀라고. 롱님께서 경보의 효과가 5분이 채 가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주제를 받고 예습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촬영할 때 보니까 제가 예습한 부분은 시작하고 5분 안에 다 끝나버려요. 지난번 예습하고 오셨어요? 하고 온 거예요. 이건 믿어지지 않는데? 저는 나름 일주일 내내 제가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5분 안에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0입니다. 괜찮죠. 근데 왜냐면은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김상욱 교수님께서 또 뭐든지 또 알려주실 거고 좋은 질문들을 또 많이 던져주실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당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가?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게임할 예. 때 하는 그 시뮬레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도 이런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제기해서 또 굉장히 파장을 일으킨 분이 계세요. 일론 머스크라고. 네, 아시죠? 테슬라. 예. 네, 이분께서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일 가능성은 10억 분의 1이다. 진짜 현실일 가능성이? 그럼 사실상 시뮬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멘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어떤 뜻입니까, 교수님?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게임 속의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심지어 그 약간 좀 시리어스한 과학자들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좀 짚어보는 게 맞지. 아직까지는 그냥 SF의 영역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뭐 맞다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야 했나. 그렇죠. 막 그런 얘기들을 네. 짚어보는 게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네. 아마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이게 뭐 그렇다, 아니다, 뭐 시뮬레이션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과연 과학자들이 이걸 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있거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냈었죠. 제가 알기로 제가 오늘도 혹시 몰라 확인을 해봤는데 교수님 카톡에 프로필에 써있어요. Eat from Bit이라고. 맞다. 네, 요거는 찬성파거든요. 요건 이미 찬성파 아닙니까? 찬성하는 계열의 사람들이 쓰는 구호, 그렇죠. 구호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Eat from Bit은 그 세상의 근본이 물질이라기보다는 정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그 문장이 멋있어서. 가시는 길에 살짝 푸사 살짝 지우시려니까 이게 아직도 있었네.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문장이라 거기엔 동의를 해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정보. 우리 롱디님 정보가 뭡니까? 정보. 인포메이션. 그렇죠. 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보는 좀 다른 정보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교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물리학자한테는 정보를 측정 가능한 양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지문을 바꾼다면 이제 정보를 정의한 적이 있죠. 사실 정보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셰넌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이제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1940년대 일인데요. 그 미국의 AT&T라는 통신회사가 통신 서비스를 하면서 그 통신을 사용한 대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이 있었어요. 즉, 이제 우리 오늘 주제로 이야기해 보자면 정보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사용한 사람들이 불만 없이 돈을 낼까? 그렇죠. 그래서 셰넌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실제 전화선에서는 전기 신호가 가기 때문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1과 0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 셰넌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의미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간이 부여한 그런 의미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계는 의미를 모르니까.
인간이 부여한 의미를 기계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예. 기계는 지나가는 신호가 0이 몇 개고 1이 몇 개인지만 세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의 도약이 나오죠. 결국 정보는 얼마만큼의 0과 1이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빈도, 확률이다. 그래서 그 셰넌은 그 정보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정보를 확률로 정의해요. 꼭 0과 1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등장하는 빈도의 확률을 가지고 정보를 정의할 수 있다. 정보는 확률이에요. 정보는 확률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고전적인 정보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 양자 정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양자 정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양자역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첩이라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는 그런 상태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죠. 그렇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죠. 그런 식으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양자 정보라고 해요. 정보 우주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그 안톤 자일링거가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스무고개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지문에 대한 답을 내가 yes, no를 해가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으로 답이 가면 맞는 거고 안 가면 틀리는 건데 양자역학은 스무고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스무고개 게임이에요. 즉 질문과 답이 결과를 만들어간다는 걸 보일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와 같이 질문과 답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우주는 그냥 정보의 체계가 아닐까. 급진적인 제안까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이론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과학이 물론 아주 객관적인 분야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과학도 약간 유행을 타게 마련이고 그 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주의 어떤 모습을 그 이런 정보 우주라고 할 때 자꾸 고전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거나 기껏 해봐야 양자 비트를 좀 도입해서 약간 변형된 정도 생각하는데 상상력의 부족 같아 나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의 상상력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픽셀을 찾거든요. 이 세상이 픽셀로 되어 있나 보자. 그건 너무 우리의 감각에 맞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기반한 자꾸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게 더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 같고요. 아니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반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우주가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면은 어디 저장되냐 정보가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어딨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세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작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저장되느냐? 이건 또 블랙홀에 뭐 저장될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무한하게 들어가는데 잘 나오기 힘들고 찾기 힘들어. 우리의 하드디스크랑 좀 비슷하잖아. 그러네. 막 집어넣는데 무한하게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찾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원래 갈 수 없는 곳에 사람들이 그냥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요. 갈 수 없는 곳에다가 다 모르는 거 갖다 넣는 것이 흔한 작전이라 블랙홀 안은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이런 주장들도 있었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모든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은 그 연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연산이 무제한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 버려요. 그 역량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 처리 한계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예를 드는 게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빨라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최고 속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보다 빠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 컴퓨터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걸어놓고 이거보다 더 빠른 처리가 필요할 거면 그냥 렉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제한을 걸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게 다 지금 우리 컴퓨터를 염두에 두고서 그렇죠. 하는 이야기라 이제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된다면 혹시 모를까. 그건 너무 우리 컴퓨터랑 같잖아요. 교수님 그럼 어디 참신한 방법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 민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너무나도 많은 뭐 설명들, 내용들을 건너뛰고 다 알고 계실 걸 생각하고 핵심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책은 저는 여기 없어야 돼요. 왜냐면 이미 5천만 국민들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이 근데- 책이 되게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저 일단 있고 있으세요? 아, 저는 한 8권 있어요. 교수님 있으신가요? 어. 아 저는 있죠. 일단 저는- 100% 확률로 뭐지? 100%. 100%. 저는 틈만 나면 이 책을 선물합니다. 아. 네. 저희 집에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교수님께서 사인해 주신 거. 음. 요건 이제 소장을 하고 있고, 저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슈레딩거 고양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주 어렵지 않게 담겨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겠네요. 아, 네, 갖고 계시다면서요? 네, 갖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다는 얘기요? 아니요. 제가 원래 소중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소중한 거는 원래 조금씩 아껴서 먹고 싶잖아요. 초콜릿 같은 잘 거. 수습이 안 되는데. 아까 그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저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 말이.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물체는 뭐 그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럼 이것도 현재 진리가 아니고 그냥 가설일 뿐인 건가요? 이런 것도? 아니죠. 가설은 아니죠. 100%라는 말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벌써 지난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실험으로 증거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생길 때마다 99에서 99.9, 99.99 이렇게 9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결코 100은 될 수 없어요. 아. 잘 아시겠지만 균합법의 한계죠. 마치 이제 황희정승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요? 황희정승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아, 비유가 기가 막힌데요, 갑자기? 과학은 아, 황희정승. 나쁘지 않은 게 제가 볼 때 이런 과학 방송에서 안 쓰이는 비유예요. 저 처음 들었어요. 황희정승. 황희정승 비유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아. 근데 코를 찔린 기분이라. 과학은 황희정승. 나쁘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필독 도서를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명작 도서 중에 하나인데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책을 쓰신 분이 과학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글릭이라고 예. 신문 기자죠. 카오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요. 카오스라는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죠.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잘 읽힙니다. 글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이 책도 저는 진짜 좋았어요. 교수님 나와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좋아요. 실제로. 네. 이건 약간 뭐 레몬 먹고 찍으신 건가요? 네, 이게 뭐라고요? 아니, 표정이 상큼하셔가지고 표정이. 근데 정말 참신한 비유다. 레몬 먹고 아, 찍었다는 표현은 난 또 처음 들어보는 약간 아이돌 느낌 좀 나네요. 1시간 찍었어요, 사실은. 아. 1시간 찍고 한 300~400장 사진을 저한테 줘서 제가 쭉 보는데 너무 사진이 많아서 뭐 이거 하자고 말은 못하고 이건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고르시. 말자고 한 것 중에 아, 딱 골라서 좋습니다. 이 책 어떻습니까? 아까 인포메이션과 더불어 이제 이 책을 제가 또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책은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이게 클로드 셰넌 아까 그 정보 엔트로피를 그 정의했던 셰넌에 대한 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셰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사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절반 정도 앞부분은 이 정보의 역사를 또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아직 못 읽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이것도. 매트릭스. 이건 제가 이것도 또 너무 좋은데. 또 영화 정확하네. 매트릭스 보셨죠?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죠. 인생 영화예요. 어제 영화 관련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매트릭스는 금방 얘기했지만 제 인생 영화였고 매트릭스는 워낙 그 기본 아이디어가 출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주제를 영화로 만든 거니까 뭐 이 책을 제가 추천한 이유는 철학적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약간 철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보시는 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과학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고 오히려 이제 사고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깊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볼만한 책이 이제 크래시 여기 있어요. 사실 스노우 크래시는 이게 요즘 이제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때문에 뜨면서 떴죠. 이게 되게 옛날 책이거든요. 네. 사실 책을 이제 추천하라고 했을 때 저는 소설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넣은 거라 뭐 이거를 읽으신다고 해서 오늘 우리 논의가 더 깊어지거나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재밌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냉장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제목이 아인슈타인의 냉장고지만 연력학과 그 통계역학 그다음에 정보과학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걸 알고 싶으시다면은 이 책을 쭉 보시면은 좀 더 큰 틀로 보실 수 있어요. 냉장고라는 여기 얼핏 이상하죠. 근데 예. 냉장고가 이제 열을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만드는 게 열기관이고 차갑게 만드는 게 냉장고라 사실 원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왜 제목이 이건지는 또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스포일 해야 되나? 이게 일부러 이런 좀 제목을 했다. 네.
그러니까 네. 아인슈타인이 열역학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걸로 냉장고를 만드는 특허를 낸 적이 있어요. 오. 아 마지막 책. 보로헤스의 이 픽션들 가운데 많은 단편들이 모여 있는 거라서요.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곳은 이름에서 딱 그 아우라가 느껴지지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미 존재했거나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여기에는 없는 책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좀 무겁네요, 마음이 갑자기. 원래 약간 재미있는 방송을 좀 추구했었는데 오늘 이야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일단 되게 허망해지시면은 이 책을 예. 보세요. 이 책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힐링. 그렇죠. 허망할 때는 떨림과 울림으로 힐링해라. 여기 보면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것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법칙에 따라 도는 것뿐이다. 공룡이 멸종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화의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 의미나 가치는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다. 우주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존재다. 비록 그 의미라는 것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체계 속에서 자신이 만든 행복이라는 상상을 누리며 아무 의미 없는 우주를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우주보다 인간이 경이롭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사실 과학을 공부하면 우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의미 없고 이런 건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희한한 종이라는 거고 그게 우리 종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아마 김상욱 교수님 좋아하시는 팬분들께서 매력을 느끼시는 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정말 냉철한 물리학자 김상욱의 느낌이 있으나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물리학자 인간 김상욱.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중첩돼 있어. 심지어 중첩돼 있어.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머글에게 추천하는 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중분들께 좀 추천하는 책을 하나씩 고르게 되는데 네. 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교수님께서 지금 거의 읽는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일단 떨림과 울림 쫙 시작해갖고 양자 공부 가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픽션들 편타 오면 다시 떨림과 울림. 네, 요 순서로 가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솔직히 이걸 다 하긴 힘들다. 하나를 추천해야 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걸 해야겠지만 정보 주제니까 아마 인포메이션이 제일 좋은 책일 텐데 거기는 정보 우주 얘기는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는 진짜 과학의 언어가 극도로 자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걸 추천하겠습니다. 롱디님 어떠십니까? 저는 그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읽어보고 싶어진 책이 이 저글러 땜장이 이거를 좀 도전해봐야겠다. 네, 이거를 읽으면 좀 오늘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해서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골고루 좀 좋은 책들만 추천을 드렸고 사실 여기 있는 책들이 다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시뮬레이션 우주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정보, 우주, 뭐 양자 역학도 나오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들과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이 7권은 저희가 이제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2분을 뽑아가지고 교수님의 친필 사인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